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네 가지 이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측정한 어떤 가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그 측정한 내용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결과인지 중요하지 않은 결과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이 바로 가치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을 할 때는 일단 여기서는 방향 전환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가속 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164쪽을 보면 많은 창업가가 두려워한다. 실패를 인정하면 위험할 정도로 의욕이 떨어지게 된다. 대다수 창업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기 비전이 잘못됐음이 밝혀지는 게 아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비전을 증명할 진짜 기회도 얻지 못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비전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75쪽을 보면 2009년까지 수익은 2배 이상이 되어 매년 2,500만 달러가 넘었다. 그러나 더 미리 방향 전환을 했다면 더 일찍 성공을 누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방향 전환은 굉장히 쉽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이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면 MVP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가정을 기준으로 MVP 모델을 만들고 코호트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잘 작동하는지 측정을 한 뒤에 그 결과가 유의미하다면 빨리 방향 전환을 해라. 그것이 MVP의 어떤 모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조종을 확실하게 정했다면 이것은 성장 엔진을 찾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성장 엔진을 계속 찾았을 때 이것을 계속 지속시키고 굴리기 위해서는 가속 단계를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성장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문제에 자꾸 집중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낭비에 해당하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방향 전환이 되거나 절차상의 효율을 높여주는 중요한 어떤 다시 재발을 막아주고 효율을 높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구분이 되어야 성장 엔진이 굴러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엔진이 굴러갈 때 가는 방법으로는 일단 일괄 작업이라는 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괄 작업이라는 것은 내가 1, 2, 3, 4의 단계를 했을 때 제품이 완성된다고 하면 제품 완성을 1, 2, 3, 4를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한다면 일괄 작업 속도가 4가 되겠죠. 이 4개를 총 100번 반복해서 일괄 작업 크기가 4인 것을 횟수로는 100번을 해서 총 100개의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면에 1, 2, 3, 4 단계가 필요한 단계에서 1단계를 끝내고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100단계씩 먼저 진행을 한다면 한 번 진행할 때 크기는 100번이 되겠고, 그것을 4번만 진행을 하면 되니까 총 100개의 상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단계를 모두 거친다면. 그렇게 따지면 모두 100개의 상품을 만드는데 일괄 크기가 4개인 경우와 일괄 크기가 100개인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에서는 빠르게 제품을 받고 피드백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괄 크기가 작은 것을 선호합니다. 페이지 198쪽을 보면 여기서 본질적인 교훈은 모든 사람이 일괄 작업 크기를 줄여서 하루에 50번씩 어떤 절대적인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크기를 줄여야 한다고 의미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경쟁자보다 이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보다 더 빨리 피드백 순환을 돌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고객으로부터 더 빨리 학습하는 능력은 스타트업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가속하기 위해서는 낭비를 줄여야 하는데, 그것은 일단 빨리 하는 것, 일괄 크기
작업 크기를 작게 해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잠재적인 어떤 원하는 기능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기능을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 중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기능이 있겠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기능들도 있을 텐데, 이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도 스타트업의 효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당김 제조, 당김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김 제조가 뭐냐면, 일단 206쪽에서 린 제조에서는 이러한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김 기법을 사용한다. 차를 수리하려고 대리점에 가면 2011년 파란색 대리점에서 일단 대리점 재고가 비면은 유통센터로 연락이 되고, 유통센터에서 또 비면은 모든 부품이 모이는 지역 창고에서 다시 모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비게 되는, 서로 필요한 항목을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그것을 메꿔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스타트업에도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모든 기능을 사전에 완비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필요한 대로 필요할 때마다 메꾸는 방법으로 이것을 진행한다면 정말 필요하게 너무 과도한 재고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낭비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일괄 작업 크기를 작게 해서 피드백을 빨리 받아야 하고, 당김 방식을 선택을 해서 사전에 완비하는 그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번째는 성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장 엔진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성장 엔진을 어떻게 나뉘는지, 성장 엔진은 무엇으로 돈을 버느냐, 우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이다. 스타트업이 가속하기 위해서는 성장 엔진이 계속 반복적으로 왕복이 일어나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장 엔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재방문에 의한 성장, 그리고 바이럴 성장, 유료 성장으로 나뉩니다. 재방문에 의한 성장은 217쪽에 데이터베이스 판매 스타트업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특정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위해 제품을 구축하면 일단 바꾸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IT 산업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객이 자신이 선택한 회사에 갇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휴대전화 서비스 같은 경우인데, 휴대전화 서비스는 이제 여러 가지 경쟁사가 있고 무조건 이 경쟁사 중에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방문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다른 경쟁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재방문이 중요한 어떤 판매 전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방문을, 고객을 다시 우리 회사에 묶어두는 것이 하나의 성장 엔진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바이럴 성장에 따른 엔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럴 성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입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입소문이라는 것이 정말 누군가에게 어떤 의존을 하는 입소문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입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19쪽에 나와 있는데, 제품에 대한 인식은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간다. 이는 앞서 말한 단순한 입소문 성장과는 별개다. 대신 제품과 바이럴 성장은 정상 제품 사용 후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로 개인에서 개인으로 전달되는 것이 달려있다. 고객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퍼뜨리려고도 하지 않는다.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면 부수 효과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일어난다. 전염은 선택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메일이라는 메일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이 한메일이라는 메일을 쓴다와 함께 한메일이라는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만약에 토스라는 앱을 사용한다면 이 앱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이런 앱이 있다는 것을 노출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일부러 소문을 내주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산에 대한 성장 엔진, 바이럴 성장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료 성장 엔진입니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 중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돈을 낼 수 있는지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223쪽에 다른 엔진들처럼 유료 성장 엔진은 피드백 순환으로 힘을 얻는다. 각 고객은 고객으로서 생애 동안에 일정한 돈을 낸다. 일단 가병 비용이 공제되면 이것은 통상 고객 생애 가치 LTV라고 부른다. 광고를 사서 이 수익을 성장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어떤 수익의 느낌이 LTV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광고에 $100짜리를 써서 고객 50명이 서비스에 가입한다고 하자. 이 광고의 CPA는 $2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수익과 대비되는 것으로 CPA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객 한 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뒷부분에서 나올 때 CPA가 LTV보다 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LTV가 CPA보다 각보나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고객 한 명이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내가 그 고객으로부터 벌 수 있는 돈이 그 고객을 한 명을 영입하는데 영업비용 용보다 당연히 더 작아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을 설득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결과 얻게 되는 비용이 그런 수익이 더 커야 한다는 그 기본적인 전제가 유료 성장 엔진의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6쪽을 보면 창업가들은 대부분 어느 엔진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확고한 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셋 중에 1에서 3까지 어떤 게 제일 괜찮은 건지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가설이 없을 경우 고객과 함께 제품을 만들다 보면 금방 들어올 것입니다. 스타트업은 한 엔진만 철저히 밀고 나가본 뒤에 다른 엔진으로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스타트업이 한 번에 한 엔진에만 집중하길 강력히 권한다 라고 하고 있으면서, 일단 성장 엔진을 설명한 뒤에 그 성장 엔진을 욕심부리지 말고 딱 하나만 해라. 그것도 일단 하기 버거울 텐데 일단 성장하려면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적응이라는 파트가 아까 말했던 중요한 문제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5번 왜라는 규칙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하고, 그렇지 않은 문제는 무시를 해도 괜찮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문제와 걸러야 하는 문제, 이것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의 적응력이 높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235쪽입니다. 일단 유효한 학습과 MVP 개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의 핵심은 관련 없는 것들은 모두 낭비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학습과 MVP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낭비를 줄여야 한다라고 느낄 텐데, 따라서 제품 품질이나 디자인 또는 기반이 되는 시스템에서 지금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빨리빨리만 해결한다면 이것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면서 낭비를 줄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좀 문제에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낭비를 하는 것을 줄인 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인지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빈도수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거나 많은 문제에 상당히 연루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문제가 좀 많이 보인다면 그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내가 비전 속에서 확정되지 않은 가설로 있다거나 사실상 빈도나 연루되지 있는 정도가 적다면 사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초반부터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5번 왜라는 법칙을 이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37쪽에 이 적용 예가 나와 있는데 재미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왜 기계가 멈추는 상황에서 왜 기계가 멈췄냐? 이것을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과부하가 걸려서 퓨즈가 나갔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럼 왜 과부하가 걸렸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윤활유가 발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윤활유가 발라지지 않았냐? 왜 그렇냐면 펌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펌프가 동작하지 않았냐? 그러면 펌프 축이 닳아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축이 닳을 때까지 있었냐? 왜 축이 닳았냐?
왜냐하면 여과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가 멈출 수 있었다는 어떤 추상적인 상황으로부터 여과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어떤 예방 가능한 어떤 잘못으로 환원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중요한 문제였다면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는지 그런지 아닌지 파악을 해보려면은 5번의 법칙을 계속 확인을 해보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잘못을 파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면 애초부터 5번 외라는 법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그 결과 역시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장에서는 혁신이라고 하고 있고, 혁신은 스타트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파괴적인 혁신이라고도 이라는 형식으로도 발생을 하는데, 그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혁신팀에게 공개적으로 권한을 주는 것이 좋다.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혁신에게 공개적으로 권한을 주고 어느 정도는 책임을 과하게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13장에서 정리하면서 제가 핵심 키워드라고 보았던 낭비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일러가 주장한 과학적 관리는 사실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이 더 중심에 있는 이론인데, 지금까지 현대에 있어서는 시스템을 너무 중시하고 개인을 좀 소외시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테일러의 본질로 들어가서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을 다시 집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개인을 더 집중을 해야 하냐면 개인은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들기, 측정, 그리고 학습의 순환을 거친다 보면은 그 반복을 하고 어떤 것이 사람들의 니즈인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복하고 낭비하지 않도록 인간의 창조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린 스타트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6쪽에 과거에는 사람이 우선이었지만 미래에는 시스템이 우선이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는 사람이 필요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좋은 시스템의 첫 번째 목적은 최고 수준의 사람을 기르는 것이어야 하고, 체계적인 관리 아래서 최고의 사람은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빠르게 정상에 오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보다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린 스타트업의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시스템에 그 시스템을 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헛바퀴를 굴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헛바퀴를 돌지 않기 위해서는 비전 부분에서 말했듯이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된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잘 하고 있는지 MVP 모델로 시장에서 일단 머릿속에서 말고 시장에서 테스트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코호트 분석을 말하고 있고요. 일단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성장 엔진에 대한 감이 온다면 그것을 밀고 붙여 나가서 성장 엔진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절차상의 어떤 문제, 사실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5번 외의 법칙을 통해서 그것 성장 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의 리뷰는 이렇게 간단하게 비전 설정, 그리고 조종을 제대로 할 것, 그리고 그것을 빠르게 가속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스타트업은 위험한 가정이 맞는지 꼭 실험을 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가정이 비전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헛된 노력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MVP 모델을 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MVP 모델에서 주요 지표를 변화시키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성장 동력임을 인식을 한다면 그 다음엔 성장으로 주요 성장 엔진에 집중을 하고 다른 낭비를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핵심 말은 가정을 테스트하라, 그리고 빠르게 하라, 그리고 집중하라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린 스타트업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